김건희 여사의 거래를 하나하나 다 따져봤어요. 원금이 한 17억 정도 돼요. 네. 17억을 그러니까 두 바퀴 돌린 거예요. 한 번 쫙 샀다가 팔고, 쫙 샀다가 두 번째 팔고. 네. 그래서 전체적인 수익은 10억 5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17억 원을 2회전 시켜서 10억 5천만 원. 1년간 수익률이 한 61% 정도. 1년간 네. 15억 예. 5천만 원. 추정치죠, 예. 추정치. 추정이지만 아, 제발 추정이라고 해줘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기사를 보시면 추정이 아니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작전주 거래 의혹 사건을 직접 취재 중에 있습니다. 당사자입니다. 시민보 뉴스타파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제 예. 오늘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네. 들어가기 앞서서 예.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 기자님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네. 굉장히 집요하잖아요. 도대체 그 왜 그런 건지 네. 그리고 그런 취재를 함에 있어서 불편하거나 위축되거나 하는 부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이 사건 취재를 사실 어떤 경찰관 분의 제보로 시작하게 됐는데요. 네. 저희 보도 이후에 이분이 색출을 당해서 네. 계급도 강등되고 어. 인사는 좌천되고 기소까지 당했거든요. 이거 내사를 냈던 경찰. 예, 내사 네. 보고서를 저에게 줬던 경찰분이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어떤 미안함? 아. 예, 이게 개인적으로는 있고요. 네. 이제 공적으로는 저희가 안 하면 어떤 것도 안 할 것 같아서 네.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 속상할 때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언론들이 그 이슈의 무게감만큼 집중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네. 그때 속상합니다. 아무튼 뭐 덕분에 김의겸 의원은 이제 고발 당한 것 같은데요. 예. 그 건과 관련해서 예. 지금부터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세력들이 관리했던 또 다른 종목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 기술이라는 건데 네. 김건희 여사가 우리 기술도 거래를 했다라는 예. 보도를 냈어요. 맞습니다. 예. 이게 무슨 보도고 왜 문제라는 네. 건지 이걸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예, 우선 이걸 이해하려면 네. 도이치모터스 사건 전체가 네. 1차 작전 시기와 2차 작전 시기로 나눠진다는 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예. 1차 작전 시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주가 조작 선수에게 계좌를 맡겼을 뿐 김건희 여사가 직접 개입하지는 않았다라고 네. 해명을 지금까지 해왔지만 네. 이건 역시 저희의 보도로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가 그때 직접 주문하는 녹취록이 나왔거든요.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건 1차가 아니라 2차 작전 시기의 얘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어떻게 얘기했냐면 1차 작전 시기에 선수가 사놓은 주식을 자기들이 그럼 평생 갖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를 순차적으로 정리 매도했을 뿐이다. 그 과정에서 누구와 상의도 하지 않았고 어떤 작전 세력과도 연관이 없다라고 네. 얘기를 해왔는데 네. 제가 이제 이번에 보도한 내용은 이 2차 작전 시기에 선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재판을 받고 있는 네네네. 선수들. 예. 이 선수들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하던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예. 우리 기술이라는 주식도 관리를 했단 말이에요. 네. 주가 관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재판정에서 예. 야, 우리 기술이라는 주식하고 도이치모터스 주식이라는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사람들이 겹친다, 이게. 아. 도이치모터스 투자한 사람들이 우리 기술도 투자. 그 재판장에서 나온 검사의 예. 진술인 거죠? 맞습니다. 예.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 그 관련자 중에 우리 기술을 사고 판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를 해요. 그러니까 일부러 공개한 건 아니고 PT 화면에 그걸 띄워놓은 거거든요. 검사가. 예, 검사가. 네. 예. 그런데 그 명단을 보니 네. 거기에 이제 김건희 여사와 네. 그 모친인 최은순 씨의 이름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보도를 한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김의겸 의원이 네. 그 이야기를 하고 대통령실에 고발을 당했어요. 대통령실에서 네. 고발을 하면서 네. 입장을 보니까 이 우리 기술이 작전주라는 근거가 전혀 없다라는 네. 입장을 냈습니다. 작전주라고 뭐 이렇게 뭐 수사를 네. 하거나 이런 게 아닌데 왜 그렇게 네. 주장을 하느냐? 그렇다면 우리 기술이 작전주가 맞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단정적으로 얘기 안 맞다고요? 하셔도 됩니다. 네.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요. 대통령실의 해명이 오늘 나왔기 때문에 예. 내일 이제 기사를 내보낼 건데요. 네. 일단은 도이치모터스 이 2차 작전의 선수가 이전에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전에 실형을 받고 징역을 살다 나온 분이거든요. 예. 근데 이분이 실형을 산 이유가 뭐냐면 이 우리 기술 때문에 실형을 한 분이에요. 예. 우리 기술 주가 조작 혐의로 실형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술 주가 조작 혐의라고 판결문에 써 있지는 않지만 판결문을 읽어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알겠습니다. 예.
저희 자세한 얘기는 내일 네, 기사에서 뉴스타파 저희가 가서 하세요. 그거는. 네. 네. 여기서 뭐 최초 보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우리 기술이라는 종목이 작전주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네.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김건희 여사가 우리 기술을 거래했다고 맞아요. 예. 김건희 여사가 작전 세력이다? 주가 조작을 함께 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건희 여사 거래한 사이에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이 예. 주식 거래를 했겠습니까? 네. 그렇죠? 정당한 지적이시고요. 네. 저희가 하는 얘기도 사실은 저희가 이것을 보도한 취지도 예. 김건희 여사가 새로운 작전 주식을 깊이 관여했다 이런 취지로 보도한 건 아니에요. 아, 네. 다만 지금까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대통령은 2차 작전 세력과 김건희 여사가 전혀 무관하게 거래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왜 하필 2차 작전 세력이 관리한 또 다른 작전주를 김건희 여사는 거래한 것인가? 정말로 2차 작전 세력과 김건희 여사는 무관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저희가 던지는 거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실 해명이 잘못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뉴스타파에서 예. 보도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검사가 얘기하기를 김건희 그 여사가 우리 기술이라는 종목을 매매한 게 2010년 8월부터 2011년 초까지 요 사이라고 했어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보유 주식입니다. 아, 보유 주식. 보유 주식의 평가액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만큼 많이 샀다가 요때 쫙 팔고 2회전 때 요만큼 많이 샀다가 또 판 거거든요. 아, 네네네. 이게 1차 작전 시기, 2차 작전 시기가 겹치기도 하고요. 네네. 그런데 요 시기에 보유 주식이 없잖아요. 그렇죠. 보유 주식이 없다는 걸 뭘 의미하는 걸까요? 현금화했다. 그렇죠. 매도 대금을 현금으로 갖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정하기로는 검사 이 말을 듣고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요 시기에 김건희 여사의 여유 자금이 10억 원 이상 있었기 때문에 아. 그 여유 자금을 활용했을 것이다라는 저희의 추정입니다. 이 당시에 또 우리 기술 주가가 또 살짝 올라가지고 네. 뭐 아마도 요 시기에 초반에 사고 나중에 팔았다면 수익을 좀 봤을 것으로 추정도 되고요.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네. 해명으로 다시 한번 예. 가보겠습니다. 네. 주가 조작 선수가 사놓은 주식을 예. 김건희 여사 본인이 순차적으로 매도를 했고 누구에게 또 계좌 맡긴 적이 없다라는 네. 거잖아요. 근데 예. 지금 뉴스타파 주장에 의하면은 네. 이 세력과 긴밀하게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어떤 정황이나 근거가 있습니까? 이거 말고도 다른 예. 증거가 있죠. 가장 이제 확실한 물적인 증거는 검찰이 2차 작전 세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주가 조작 세력의 사무실에서 예. 발견된 파일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파일이 이제 엑셀 파일인데 김건희.xls. 네. 아, 이게 파일명입니까? 예, 아, 파일명이 예. 그렇게 되어 있는 파일이 발견이 됐고 그 내용이 역시 재판에서 이제 화면에 나왔는데 그걸 저희가 얼른 받아 적어 온 건데요. 예. 최근 재판에서 검사가 이걸 한 줄 한 줄 설명을 했어요. 예. 보세요. 첫 줄을 보시면 9억 6,200만 원 얼마 되어 있는데 네. 실제로 김건희 씨의 대우 계좌에서 몇 월 며칠 얼마에서 정확한 금액이 인출이 됐다. 그다음에 대우 계좌에서 3천만 원이 몇 월 며칠에 인출이 됐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잔고는 얼마가 남아 있었는데 이게 1의 자릿수까지 일치한다. 아니, 그러니까 파일 속 숫자와 네. 실제 계좌의 숫자가 같더라는 거예요? 정확히 끝에 자리까지.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나와 무관한 사람이 내 계좌의 잔고를 1의 자리까지 알 수 있습니까? 사실상 힘들죠. 사실상 힘들잖아요. 네. 그리고 하필 그 사람들이 관리한 주식을 또 내가 몇억 원치를 샀다. 이것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작전 세력들이 서로 이제 작전 계획을 짜는 문자 메시지가 예. 이제 그 재판에서 제출이 됐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11월 1일 얘기인데요. 2010년. 작전 세력들이 이런 문자를 주고받아요. 12시에 3,300원에 8만 개를 때려달라. 그러니까 주가를 누군가 3,300원에 내놔달라라고 이제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문자 받은 사람이 준비시키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나서 그 문자 메시지가 오가고 나서 딱 7초 뒤에 네. 누군가 8만 주를 내놔요. 네. 그 누구예요? 누군가가 누구냐면 김건희 여사의 계좌입니다. 아. 그런데 그러면 누가 그러면 김건희 여사 계좌를 이용해서 이 결을 했느냐 의심할 수 있잖아요. 네. 검사가 재판에서 말하길 뭐라고 했냐면 이 주문은 김건희 여사가 직접 증권사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낸 주문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근거가 있어요? 검사가 이제 그 증권사 녹취록을 확인한 거죠. 아, 녹취록을. 증권사에는 모든 주문 녹취록을 아까 남기도록 수사를 되어 해보니까 있거든요. 그 녹취에서 그렇게 나오더라. 그렇죠. 예.